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웹캐시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웹캐시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얘가 여기 이제 윗골을 달리면서 이제 쭉 밀렸을 때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다.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라고들 하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970만 주 많이 터진 건 맞아요. 그 전에 거래량이 1100만 주, 650만 주니까 거래량은 분명히 많이 터졌어. 그리고 누구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세력들의 이탈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상승 마감이에요. 이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쭉 음봉으로 빠졌지만 마이너스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8% 저가까지 빠졌어. 근데 그 물량을 문제는 아래에서 받은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위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주가를 찍어 누르는 현상이 발생이 됐지만 얘가 그 전에 매집했던 그 기간 그리고 매집했던 금액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꼴랑 여기서부터 여기를 먹고 그냥 완전히 세력 이탈로 런이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이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절대로 전부 다 발생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 자리가 일봉상 최고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봉상 봤을 때 강력한 저항 매물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반등이 되면서 맞고 떨어졌던 자리예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는 뭐야? 장대 음봉으로 급락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강력한 저항 매물대인 것만큼 한 번에 돌파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러한 구간에 물린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고의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거가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 이유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죠. 오늘도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뭐 주가가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사실상 가장 많이 털리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러면 이 당일에 못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못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 역시 이거는 개미턱이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지. 라고 해서 물량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도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빼버려. 그럼 역시 이 자리가 고점이었다. 완전히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하락 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냥 런, 도망가자. 그냥 손에 쥐고 손에 보고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라면 이 거래량이 최소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나왔어야 돼. 근데 실상 뭐야? 거래량이 거의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지 마시고 웰키씨가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관련주인데 문제는 정책주예요. 단순한 인맥주가 아니라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고 특히나 이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성남시장이었던 거 생각이 나죠. 그죠? 성남시장에서 가장 얘가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지역 카페였어요. 지역 카페. 경기도에 관련된 지역 카페는 코너 아이였죠. 그렇죠? 이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야? 대선을 노리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 그럼 뭐야? 서울시 지역 카페인 웹캐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캐시라는 종목은 아직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여요. 적어도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최소 5월달 말 그대로 국힘 쪽에서의 이제 완전한 대선 주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의 완전한 대선 주자 이러나 저러나 대선은 6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월이 되기 전인 5월 달 내내 이 정치 테마주 특히나 대선 관련주는 계속 주가가 흔들지만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웨캐시를 단기적인 부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약간은 조금 그냥 5월 달까지 길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일봉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다가 끝나서 하락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주가가 단기간에 미친 듯이 급등한 다음에 단기 일봉상 고점에서부터 장대 음봉, 시가에서부터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됐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는 급락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상승분 시작점, 상승의 고점 부근에서 딱 중간 지점까지만 하락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등락을 오간 다음에 결국에 이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얘가 상승의 시작이 과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는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빠진다고 해봐야 상승의 시작점, 고점, 그 중간 빠져봐야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어느 정도 등락이 오다가 다시 슈팅을 갖고 그 슈팅이 올 때는 이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뻔히 돈이 보이는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딱 보면은 다른 점이 뭐냐면 얘가 뭐예요?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바닥권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영망치형 패턴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추세 전환 신호예요. 이게 뭡니까? 매집 신호예요. 똑같아. 지금도 여기 보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 11선, 21선, 그쵸? 전부 다 이평선이 바닥권에서 수렴된 상태에서 그 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영망치형 패턴이 나왔는데 그 전의 몸통보다 훨씬 긴 몸통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바닥권에서 뭐가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웹캐시가 15,000원이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얘의 최고점은 얼마였어요? 47,000원 구간이었어요. 지금 뭡니까? 이 자리 올랐다고 해봐야 아직 바닥권이라는 거야. 얘가 여기서 빠져와야 여기예요. 근데 올라갈 구간은 이만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에 베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의 베팅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만큼의 베팅을 해야 돼. 이 웹캐시라는 종목이 47,000원, 이 정고점까지 찍을지 안 찍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소 3만원대에서 35,000원 구간은 이변이 없는 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베팅을 해야 돼요, 거기에. 과거에 제가 이 이재명 관련주 해서 오리엔트 전공, 그 인맥 관련주 매매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얘도 보면은 똑같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19,000원 같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얘 역시도 급락이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시기. 어때요? 얘 보도 지금 단기간에 웹캐시보다 더 많이 급등을 했죠. 그쵸? 윗골이 달리고 미친 듯이 빠져요. 그쵸? 얘가 웹캐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에서 마감이 됐었지만 그 당시 오리엔트 종목은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때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 다음에 더 빠졌거든요. 이 몸통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마이너스 15%예요. 지금 웹캐시를 해봐야 뭐 마이너스 9%잖아. 얘가 이 정도만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뭐야 이거? 고점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거 세력들 다 나갔다. 여기서부터 급락 나와서 여기까지 미친 듯이 빠질 거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빠졌어요. 뭐야? 다시 이렇게 정고점까지 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빠지죠. 또 정고점까지 터치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도 세력도 이탈했다. 마이너스 14%니까 생각했지만 그 전에 비해서 뭐야?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요. 봐봐요. 거래량이 거의 바닥이야. 그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험, 다시 올려서 일부 차익 실험, 다시 올려서 일부 차익 실험. 웹캐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부 차익 실험 했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적어도 또 올려서 일부 차익 실험, 또 올려서 일부 차익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적어도 이 정고점을 뭐야? 두 번, 세 번을 더 두들겨야 세력들이 그나마 이탈도 아닌 비중의 절반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웹캐시의 지금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웹캐시의 지금 구간이. 최소 뭐야?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거야. 오리엔트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러고 나서 미친 듯이 빠졌죠. 그쵸? 미친 듯이 빠졌죠.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빠졌을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세력도 이탈 전부 다 못했다. 왜? 이렇게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 음봉 나올 때 거래량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이 정도 동반이 됐어. 그럼 저는 여기서 완전히 엑시트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딱 보더라도 얘가 엑시트를 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했어요. 절대 여기서 다 빠져나갈 수 없다.
무조건 이변이 없는 한 이 정고점 다시 두들기러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1월 21일이죠. 날짜. 얘가 주가가 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저점 찍었을 때가 1월 23일이에요. 언제요? 1월 22일이요. 1월 21일이요. 이런 구간에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이런 구간이면 더 빠질 것 같지 급등 안 날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무조건 다시 들어 올린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할 사람 다 때려라.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요거 한번 없애버리고 1월 21일자 영상이죠.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한 거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못해도 3분의 1에서 절반은 차익 실현했어.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주가 남은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못 털어요. 그럼 뭐야? 한 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 고점 딱 팔아치우고 엑스할 거라는 말이야.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그 흐름 왔어요, 안 왔어요? 기가 막히게 와요.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언제였어요? 1월 달이었어. 정고점 언제 찍어요? 2월 달에 찍어요. 웹캐시 역시 마찬가지야. 웹캐시 같은 경우는 1개월이 채 안 걸릴 거예요. 왜? 지금 4월 9일이잖아. 1개월 뒤면 뭐예요? 5월 9일이에요. 한참 조기 대선일 때입니다. 그 전에 이미 주가는 꼭대기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파실 거예요? 팔지 말라는 말이야. 그쵸? 오히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 매도 사인이 되면은 때가 되면 제가 드릴 거예요. 오렌지 제공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라고 했죠. 제가 언제 매도하라고 하나요? 들어보실래요? 오렌지 제공 언제 매도하려고 하냐면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해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4월 3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때 얘기해요. 오렌지 종목 매도하고 코나이로 갈아타라. 왜? 정책 추락하고 있다. 들어볼게요.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로 빠질 거라는 거야. 왜? 지금 다 정책주로 세력들은 갈아타고 있어요. 잡는다고 하면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 아니라 코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코나이. 얘기하죠. 4월 3일 오리엔트 전공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4월 3일 이후로. 4월 3일 이후로 여기 종가 4월 4일에 마이너스 15%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4월 3일 이후, 4월 3일은 여기거든요. 4월 4일 날 급등, 4월 5일 급등, 4월 6일 급등.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웹캐시 역시도 제가 이런 흐름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5248 이쪽으로 웹캐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웹캐시에 관련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타점 꼭 다 받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 한마디로 신규 매수 가격, 추가 매수 가격,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전부 다 단체 문자가 나갔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에 관련된 가격 타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최소 1차 목표가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12-5248로 웹캐시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서 웹캐시에 관련된 대응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쵸? 수요일인데 여러분들은 저점이 언제 잡힐 것 같아요? 그쵸? 딱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쵸? 이거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윗구간을 뭐야? 두들기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빠르면 뭐야? 이번 주 목금, 늦어도 뭐야?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저점이 잡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래 이상 7거래일까지 안 가요. 해봐야 다음 주에 아마 거래량 최소 찍고, 그죠? 그 다음 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계급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어떨까요? 요 저항 매물대 뚫는 흐름이 와요. 이 저항 매물대 뚫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급등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더 갈지 안 갈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웹캐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투자 경고에 관련된 이 해제를 하기 위한 이번의 가격이 거의 2만 원대 전후로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씩 수년대. 그럼 뭐예요? 그 기준가가 이 장대 양봉의 2배, 이 장대 양봉의 2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만 원 구간 같은 경우는 뭐야? 결과적으로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기회를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가격 전략 전부 다 나갔으니까 010-3212-5248 이쪽으로 웹캐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웹캐시에 관련된 제대로 된 대응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